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부 나은수 기자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이사의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박 전 이사가 한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한 측은 바로 반도체 기업인 한미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기업이 어쩌다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 전 이사를 고소하게 된 것일까요? 한미반도체는 박순혁 전 이사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반도체의 주식은 거품이다 라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제는 배터리 아저씨와 한미반도체와 배터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에 앞서서 이번 사안이 조금 양측의 입장이 좀 대립이 되는 만큼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영상 말미에는 지난 20일 통화한 내용을 같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 주식도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미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필요하겠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장비는 원형 형태의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하고 건조하고 검사, 선별을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했던 건 HBM 때문인데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AI, 챗 GPT,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HBM을 생산할 때 필요한 TC 본더라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요. SK하이닉스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HBM을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 고객사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HBM 관련 주문을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장비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여러 반도체 관계자 분들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HBM에 대한 시장 전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 한미 반도체의 주가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1만 1,0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한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배터리 아저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반도체 주가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발언 자체만 보면은 좀 수위가 좀 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야말로 거품주, 진짜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할 주식은 한미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의 경우 증권사가 뒤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추정된다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반도체 주식을 팔고 배터리 주식을 사라고 한 근거는 실적에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르게 뛴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했으니까요. 실제 최근 3년간의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을 보니 대략 한 1.6배 정도 증가가 했고요. 이 기간 주가가 뛴 건 한 11배 정도 뛰었습니다. 배터리 대장주라고 불리는 에코프로는 이 기간 영업이익이 9.6배 정도 증가했고요. 물론 주가 상승의 원인이 영업이익 증가에만 있진 않겠죠. 다양하게 시장 전망을 높게 보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박 전 이사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주식이 오른 것을 두고 누군가가 거품이다, 고평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박 전 이사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박 전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고의성입니다. 한미 측은 다수가 보는 유튜브 채널 공연성,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언급, 특정성, 그 다음에 박 전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고의성이 좀 성립됐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한 것이고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러 변호사분들한테도 조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충족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성립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좀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박 전 이사가 한 발언이 뭐 공익성에 부합을 하는지, 발언의 근거가 또 합리적인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네, PPT를 다시 보시면 요건이 성립해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발언이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한 변호사도 있었고요. 뭐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변호사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한 건 이런 법리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사들이 보도됐을 때 들었던 생각은 한 기업이 한 개인의 발언을 두고 뭐 이렇게 고소까지 했어야 됐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박 전 이사의 발언이 좀 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 전 이사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발언을 좀 신중히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미 반도체가 좀 다른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쟁점은 사실 한미 반도체의 주가잖아요. 한미 반도체 주식이 고평가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좀 고소 외에도 좀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고소 전 보도 자료를 통해 박 전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정면 반박을 하든지, 박 전 이사의 발언을 문제를 제기하는 뭐 보도 자료를 공개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었을 거고요. 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사례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최근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상장 직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표가 직접 실적의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고,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미 반도체에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만난 적 없는 기자한테는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이번 고소건에 대해서도 선임한 변호인단에 직접 물어보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가라는 게 또 개인의 판단들이 모여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게 또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뭐 혹은 주가가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에 대한 판단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만 봐도 뭐 어떤 주식이 뭐 작전주가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라, 뭐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직접 뭐 고소를 하는 경우들은 저는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핀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언이 잘못된 사실들을 근거로 했다거나, 그리고 이 발언을 함으로써 뭐 사익을 취한다는 뭐 이런 사실들이 적발이 된다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뭐 법적인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HMM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뭐 매수 의견을 제시한 레포트들도 있었고요. 뭐 반면 경제 방송에 나와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들이 나오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주가는 신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앞서 언급했듯 영향력을 이용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한다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엄단돼야겠죠. 그럼에도 기업이 어느 한 개인의 발언을 두고 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갈등들은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업들과 핀플루언서들의 이제 이런 갈등들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영상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순혁 전 이사와 지난 20일에 통화한 내용들을 일부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좀 컨텐츠와 취재를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양쪽 측의 의견들을 균형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선임한 변호인 측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회신을 준다라는 답변을 하긴 했는데, 콘텐츠를 찍는 이 시점, 하루가 지나도록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다만 박 전 이사의 통화 내역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취재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고소됐다는 것까지 이제 그 고소 접수증 뭐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원래 아마 인천 쪽에 이제 그 경찰서에 고소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주소지가 강동이어갖고, 강동구여서, 강동경찰서로 이제 이첩돼갖고, 이제 강동경찰서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9일인가요? 아마 그날 이제 출두하라. 이제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출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되게 좀 이상한 게, 네. 제가 방송한, 이제 얘기한 내용을 제대로 잘 이렇게 걔들이 보고 했는지, 네.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저하고도 보냈고, 이제 아마, 거기도 이제 같이 보내서, 네. 저한테는 이제 말을 좀 조심해라, 뭐 이런 투로 이제 얘기가 있었고,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방송을 내려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방송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저는 제가 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거기 고소장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내용, 발언이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갖고, 일단 이제 경찰서 가면 이제 그거부터 제가 그 사실관계를 내가 진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거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네. 예, 한미반도체가 이제 저도 뭐 여의도 쪽에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그 주가에 대해서 안 좋게 뭐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고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당했고.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의 이제 그 주가에 대해 갖고 네. 이제 고평가 저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당한 이 팩트에 기반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네.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이건 고품이라든지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헌법에 보장된 이제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뭐 싫으면 그럼 아예 상정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통 애널리스트 교육을 다 받아서 그 업종의 담당 애널리스트를 한 사람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같은 사람이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종목인데, 네. 그 사람이야말로 그냥 출신에 네. 그냥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고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아니,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렇게 네가 뭐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넘어가지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고 최근까지도 이제 기사에도 보도되고 많이 했었지만 이제 투자 자문사에 제가 운영력으로 지금 10몇 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네네. 그런 사람한테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네. 이건 진짜 모욕이고, 이거 진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내가 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예,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얘기가 아닌 걸 갖고 지금 고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제 방송을 내리라 그래서 이제 내려간 상태고, 네. 아마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그쪽에 산미 쪽에서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을 테니까, 네. 그 증거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